collide. We got fire in our souls. We got fire inside our bones. It's alive. I'm about to launch the place, way up into outer space. It ain't even called a race. When I'm running forward, won't look backward. You're chasing me, I got a story, life isn't boring. I call that the win. Worlds collide. We got fire in our souls. We got fire inside our bones. It's alive. Worlds collide. We got swagger in our hearts. All this movement that we brought. It's alive. 안녕하세요. 패션업계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어도비 서브스텐스 3D 활용 방안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디모아 어도비 솔루션 컨설턴트 이경희입니다. 종이에 디자인 스케치와 패턴을 그려서 제작하시는 전통적인 패션 제조 방식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3D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3D 재질을 제작하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도비 서브스텐스 패밀리 중에 샘플러와 스테이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의 텍스트 투 벡터라는 새로운 기능으로 패브릭 원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텐스 스테이저에 모델링 에셋을 가져와서 제작된 원단을 입혀보는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 3.0 시대 패션 시장 어떻게 대비할까 이런 고민 많으실 텐데요. 3D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시면 재질 제작하는 부분과 렌더링하는 부분을 오늘 배우시게 됩니다.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턴이나 벡터 패턴을 그리셨던 디자이너분들 혹은 이미 있는 2D 패턴 디자인 에셋을 가지고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패션 마케터, 기획자분들도 오늘은 어도비 생성형 AI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서브스텐스 샘플러를 통해서 손쉽게 3D 디지털 재질을 제작하고 재질을 입혀보실 수 있습니다. 3D가 어렵게 느껴지셔서 접근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셨다면은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3D 개념을 완전히 알지 못해도 재질을 손쉽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왼쪽은 3D 모델링된 가방이고요. 재질이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색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빨간 가죽 3D 재질을 생성해서 가방에 입혀진 상태입니다. 재질을 모델이나 장면에 적용해서 추가하는 것을 텍스처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패브릭 재질을 제작하는 서브스텐스 3D 샘플러 제작 방법 잠시 보실 텐데 우선 가지고 있으신 원단의 사진을 실제로 찍으시는 거고요. 이 서브스텐스의 재질의 실사적 재현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브스텐스 샘플러의 사진 촬영한 원단을 가져오시면 AI 기반으로 분석 후 몇 가지 필터, 스타일링이나 이퀄라이즈, 더티 등의 이런 재질을 필터를 이용해서 재질을 제작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원단은 익스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텍스처링 하실 수 있는 3D 에셋 재질로 변환이 됩니다. 원단 사진 촬영하시고 2D 이미지 에셋을 얻게 되시면 SBSAR이라는 포맷으로 3D 머터리얼을 제작하실 수 있고요. 이 3D 재질은 3D 가상 의상, 클로든 또 다른 모델링 툴에서 재질을 입혀 보실 수 있고 텍스처링 해 보실 수 있고 3D 마켓에 업로드해서 판매하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잠깐 저의 활용 방안을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저는 끌로라는 한복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저희 디자인은 모두 3D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SNS 마케팅 콘텐츠 제작이나 AR, VR 콘텐츠 제작도 어도비 서스텐스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디자인 10종 샘플을 만약에
제작을 해 보는 것만으로도 한 3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디지털 패션으로 샘플을 제작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못해도 한 달 안에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낭비나 자원 낭비 그리고 시간 낭비를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복 디자인 스케치를 한 다음에 한복 원단이나 패턴은 3D로 모두 작업을 하고 한복에 텍스처링 하는 것도 어도비 서브스턴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렌더링해서 시제품까지 거의 몇 시간 만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을 하실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러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작은 브랜딩을 하시는 패션 기업이라면 3D 시제품 제작하신 후 크라우드 펀딩이나 NFT를 통해 판매를 하실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어도비 서브스턴스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이 지원을 합니다. 또한 올해 한복상점 코엑스 부스를 제가 운영할 때도 서브스턴스 에셋이나 샘플러, 페인터, 스테이저 이렇게 서브스턴스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부스를 미리 작업해 보고 실제 부스로 구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도비 서브스턴스 샘플러를 통해서 조선시대 숙종이 입으셨던 어진 한복에 디지털 재질을 운문단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패션 업계에서 아이다, 틸다, 엑사원 아틀리에와 같이 패션 AI가 협업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 같은 거 많이 출시를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2023년 4월 소호 스프링 스튜디오에서 열린 AI 패션 위크는 세계 최초로 AI 쇼로 만들어졌고요. 이때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2와 같은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도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메종메드와 보그 싱가포르에서는 생성형 AI로 가상 모델로 꾸민 표지로 발표도 했었고 리바이스 AI 생성형 모델 서비스도 라라랜드라고 제공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모델 섭외, 사진 작가 섭외, 세트 제작에만 수개월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AI를 활용한 광고 제작이나 AI 모델이나 3D 모델로 촬영하는 것이 90% 이상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나 어도비 서브스턴스로 가상 스튜디오 촬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숙명인 것 같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9월 14일 날 출시를 했고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2와 같은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이미지나 벡터를 생성하고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는 생성형 채우기 기술이 발표가 된 것인데요. 2023년 10월 11일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어도비 맥스에서 벡터 생성형 모델을 소개해 주시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질 제작도 훨씬 손쉬워졌습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패턴을 생성해서 벡터를 만들고 서브스턴스 3D 샘플러에서 재질을 만들어서 재질을 텍스처링하는 새로운 따끈따끈한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생성형 벡터 일러스트레이터 업데이트만 하시면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아까 제작 방법은 실제 원단이 있는 사진을 촬영을 했다면 지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상에 없는 패턴을 직접 생성형 벡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인공지능이고요. 이걸로 제작된 걸 2D 이미지 에셋을 이용해서 앞전에 보셨던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3D 재질 샘플러로 만들고 3D 가상이나 모델링에다가 텍스처링 해보시거나 혹은 3D 마켓에 업로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텍스트 투 벡터 기능을 배우고 패턴을 만들어서 샘플러에서 3D 재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오픈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곳에서 패턴을 드로잉해서 제작을 한 다음 이걸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하셨을 텐데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제너레이티브 AI의 벡터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면 이렇게 텍스트 투 벡터 그래픽이라는 패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 투 벡터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서브젝을 만드실 수 있고 아이콘을 만드시거나 패턴을 만드시거나 신 작업을 만드실 수 있는데
오늘은 패턴을 만들어서 하는 걸 배워보실 건데요. 그중에 먼저 서브젝이나 아이콘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기본 사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사각형을 그리시면은 아래쪽 바에 제너레이티브라는 바가 하나 생성이 되고, 이거는 벡터 그래픽을 생성해내는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패널에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서브젝을 만들 건지 씬을 만들 건지 아이콘을 만들 건지 패턴을 만들 것에 대한 타입을 정하실 수가 있고, 저는 여기에다가 곰을 넣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 where라고 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티브 AI의 벡터는 텍스트를 벡터 그래픽으로 생성을 해 주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편집이나 확장이 가능한 레이어로 생성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교한 편집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무드에 어울리는 곰 모양의 서브젝을 하나 만들어 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다른 걸 클릭을 해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첫 번째 거로 이렇게 생성해서 넣어 봤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서브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브젝을 컨트롤 Y 눌러서 보시면 완벽한 벡터로 드로잉이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콘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위에 상단에서 아이콘으로 바꾸신 상태에서 베어라고 해서 제너레이티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상적인 아이콘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원하는 디자인을 얻기 위해서 텍스트 투 벡터 그래픽을 선택하셨고, 이때 장면, 피사체, 아이콘 패턴 뭐 이런 것 중에 저희는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단조로운 모양의 벡터를 보여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벽한 벡터 형태인 걸 보실 수가 있고, 물론 당연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패스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리얼 벡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브젝트하고 벡터 두 가지를 생성을 해 봤는데, 이번에는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턴을 만들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타입만 패턴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어떤 스타일리시한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후에도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bear라고 해서 패턴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문장형이나 한글을 입력하신 프롬프트를 이용하셔서 벡터 패턴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에 곰 모양의 패턴이 만들어져서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 패턴은 당연히 눌러보시면 패턴 스와치에 넣으실 수도 있고, 에디트 패턴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상태 뭐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이 날개 부분에다가 저는 패턴을 적용을 해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에 스와치를 집어넣으시거나 뭐 플레이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에 방금 만들어진 패턴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씬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타입을 씬으로만 바꾸시면 되고, 뭐 여기에 패션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영감을 많이 받으시고 그 영감에 맞는 벡터를 드로잉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스케치하는 데 오래 걸리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너레이티브 AI 파이어플라이한테 맡겨 두시면은 훨씬 더 빠른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씬 생성을 했고, 지금은 단조로운 씬인데 사실 이렇게 조금 더 문장형으로 넣어 주시면 훨씬 더 다채로운 모양의 씬도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제너레이티브 AI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셨고,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텍스트 투 벡터 패턴들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생성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저는 여기에 패턴으로 바꾸고 패턴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패턴은 프롬프트로 완성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어도비 스톡이라고 적혀 있는 이 3억 개의 에셋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패턴을 얻고 싶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나 내용들로 검색을 하시면 훨씬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넣어 보도록 할 텐데,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혹은 원하는 단어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하고 제너레이티브 하시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생성형 AI 기반의 혁신적인 패턴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파이어플라이는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플레이스 넣어 보실 수 있고요.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생성을 해 봤고, 아래쪽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을 해 봤는데,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시고 익스포트 내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쵸? 에세 익스포트 부분 이미지로 내보내시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 새로 들어왔고, 익스포트해서 저는 이 폴더에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성한 패턴이 이 특정 폴더에 들어왔고 이미지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샘플러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를 켜면 새로 만들기 누르실 수 있고요. 새로 만들기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 위에는 프로젝트 패널, 아래쪽에는 에셋 패널, 그리고 가운데 화면은 3D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쪽에 있는 건 2D 창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이용해서 속성 값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3D 전용으로도 보실 수 있고 2D 전용, 혹은 동시에 같이 보는 화면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에셋 쪽에 보시면 모든 라이브러리라는 폴더를 보실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 재질이나 혹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필터들, 기능들을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뷰어 설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과 쉐이더 설정, 그리고 채널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서브스텐스 샘플러의 기본 기능을 조금 익히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그중에 뷰어 설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질을 담기 위해서는 메쉬가 필요하죠. 이 메쉬는 뭐 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큐브일 수도 있고 평면일 수 있는데, 우선 평면 메쉬에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 의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우선 평면을 선택을 하고 맨 위에 기본 텍스처를 보시면 거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거침 부분의 아래 반사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반사체라는 메쉬로 기본 텍스처가 입혀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재질을 할 때 거침인 상태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처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넣고 보시면 확실히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원하는 재질을 하나 넣고 Shift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돌려보시면은, 예, 조명이 반사되는 모양에 따라서 재질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실 수가 있고, Alt 키 누르시면은 이 모델을 회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뷰어 설정 다시 돌아가서 텍스처 타일링은 지금 2개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겠죠? 자, 우선은 손쉽게 만드는 방법이라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보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옵션을 배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에 데님 소재의 재질감을 미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던 이 세라믹 타일은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제거를 하게 되면 지금 데님 소재의 재질감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약간 헤이트 값도 있고 거친 느낌의 데님이 멋지게 배치가 되었고요.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패턴, 일러스트레이터 만들었던 패턴을 가지고 와서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 레이어 패널에 데님 위에 에셋, 방금 전에 내보낸 에셋이 얹혀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때 아래쪽에 속성 값을 보시면 출력 부분에 스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베이스 컬러로 변경을 해서 전체 소재 기본 데님 위에다가 컬러 값을 저희가 만든 패턴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보시면은 2D와 3D 창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데, 3D 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대로 조명을 Shift 눌러서 돌려보시기도 하고요.
크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데님 소재 위에 저희가 만든 동백꽃 모양의 패턴이 입혀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님 소재에 자연스럽게 패턴이 합성된 것처럼 보여지실 텐데, 자, 저희는 이번에는 이 뷰어 설정에 가셔서 만약에 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텍스트 오프를 통해서 UV 값을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텍스처의 타일링 크기가 지금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뭐 한 4개 정도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패턴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천으로 되어 있는 걸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천 모양으로 변경을 해서 보실 수도 있겠죠. 천 모양으로 해서 실제 재질감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쉐이더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쉐이더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PBR 기반의 물리 기반 렌더링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재가 가지고 있는 컬러 화이트 정보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반응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서브텐스는 우드나 패브릭, 금속 등의 소재가 갖고 있는 빛 반응 속도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그래서 실제 사진과 동일하게 3D 재질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 상태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고 더 많은 각도에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저 이번에는 다시 3D 전용으로 바꾸고 여기도 평면으로 바꿔서 조금 더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부분은 지금 타일링 되면서 겹쳐지지 않아서 생긴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는 방법은 2D 창에서 T라는 약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T 단추와 함께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이 끝쪽에 어색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 중에 타일링이라는 필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펠링을 타일링이라고 적게 되면 타일링 필터를 적용할 수 있고, 타일링 필터가 적용이 되면 왼쪽 2D 창에서 이렇게 조절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조절점 상태에서 저희는 이 왼쪽 부분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면서 좀 맞춰주도록 할 텐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게 더 낫겠네요.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링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이리저리 만져보시면서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시는 거고, 정사각형을 이용하셔서 만드실 경우에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꽃 모양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주고 가로를, 그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서 꽃과 꽃 끝점을 한번 맞춰줘서 좀 자연스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D 창을 좀 줄여보고 아까보다 문양이 좀 더 커지고 아까 경계점이 되는 부분이 조금 조절이 된 걸 좀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천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천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결선이 끊기지 않고 제작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작되어진 거에 무슨 조금 더 더티 효과를 준다든지 혹은 더 두께감이나 높이 값을 줘서 좀 더 입체적인 재질을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뭐 약간의 매끈한 느낌, 그다음에 뭐 자수 효과, 뭐 다양하게 주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걸 저장을 해서 저희가 스테이저로 옮겨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클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익스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장을 한번 하시고 내보내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실 때 어도비 서브텐스 패밀리인 디자이너 페인터 스테이저로 바로 보내실 수도 있고, 내보내기 형식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카멜리아라고 해서 저는 저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장 위치는 위치를 저희 오늘 이 패턴에다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질 설정에 보면 어도비 3D 서브텐스 포맷은 SBSAR이라는 포맷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시는 포맷들이 있다면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PNG 누르시고 기본 사전 설정에 클로에서 사용할 건지 블렌더에서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렌더러 혹은 모델링 툴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정 값을 눌러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 서브텐스 3D S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신데 이대로 해서 저는 저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서 까멜리아라고 해서 폴더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까멜리아 SBSAR이라는 포맷이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텐스 3D 스테이저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텐스 3D 스테이저 보내기 누르게 되면 지금 만들어 놓은 재질을 스테이저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임포트가 됩니다. 스테이저 프로그램은 렌더러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비슷한 건 뭐 키샷, 뭐 아놀드 V-ray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들도 주셔서 렌더링을 하셔서 비디오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동백꽃 재질을 지금 만들어서 재질함에 넣었더니 이렇게 프로젝트 재질로 임포트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SF 폴더가 있고 첫 번째 거는 모델, 그래서 3D 모델링 된 거 혹은 직접 만드신 모델링한 모델을 가지고 오셔서 배치하고 지금 이 재질을 입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백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3D 모델이 이 장면에 배치가 되고 기본 3D 툴하고 QWER 사용 방법은 똑같고요. 이 기즈모가 있는 상태에서 Alt 누르고 좌회전하면 회전을 주실 수가 있고 우회전하면 줌인, 줌아웃, 그다음에 Shift 누르고 오른쪽 버튼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조명을 빛의 회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배치한 상태에서 저희가 재질을 입혀 볼 텐데 이 렌더링 툴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픽 카드나 PC 사양에 따라서 조금 옵션이 있습니다.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광선 추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RTX 이상 그래픽 카드가 있다면 이 광선 추적을 지원을 할 거고요. 혹은 맥 PC나 PC 사양이 좀 낮은 경우에는 CPU 렌더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픽 카드가 안 되면 이 GPU 렌더링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PC 사양이 낮은 경우에는 IBL 그림자 이 부분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선 추적 없이도 그림자를 만들어 준다는 점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RTX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광선 추적의 GPU 렌더링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재질이 입혀지지 않은 모델을 하나 가져다 놓은 거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장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면은 핸드백에 각각의 메시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모델링 툴에서 만드신 대로 그대로 임포트해서 가져오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건 재질이고요. 이 재질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들을 입혀 보실 수가 있고 이건 가죽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할게요. 레더를 가져다가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가죽 재질이 입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 재질이 입혀지고 전체적으로 입혀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한 특정 공간에만 입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끈이죠. 끈 이쪽 부분에다가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 부분에만 들어가게 하면 이 재질 폴더의 재질의 다양한 옵션들을 또 이용하셔서 사이즈나 크기 조절 타일링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그 동백꽃 요 재질을 한번 가져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동백꽃 재질이 이 본체 메쉬에 들어간 바디 메쉬에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 저는 UV 투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반복을 조금 더 주게 되면 숫자를 높이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리핏을 좀 주실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한번 줘 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을 하고 보실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저는 그 어도비의 SF 폴더에 여러분들은 CC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 재질이나 모델, 조명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신발을 하나 뭐 로퍼 좋고요. 신발을 하나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고 하면 모델링을 해서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프로토타이핑 같은 거 할 때는 기본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여자 로퍼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럼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누르면 여러분들 다운로딩해서 받아 보실 수 있고 저는 인제 몇 가지 이렇게 백과 로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된 3D 모델 가지고 와서 스테이저에 다시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V가 없는 모델에서 UV 생성하는 걸로 선택을 해 주고 QWER 하면 기준모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 기본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거나 뭐 회전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적당히 배치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아까 같이 적용했던 메쉬를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너무 우습네요. 그래서 메쉬를 장면에 들어가는 메쉬 부분을 열어서 보면은 이 중에 인제 바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더 좋겠죠. 위 창 부분이라든지 그쵸? 그 메쉬를 하나씩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쪼금 더 실사처럼 할 수 있겠죠. 뭐 더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본 재질 중에서 가죽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배치를 해 주셔도 괜찮겠죠. 어울리지 않네요. 저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을 혹은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에셋에 가면 요렇게 보시면 여기서 언제든지 재질도 모델도 조명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이 기본 재질에서도 어느 정도는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인제 이 모델에서 뭐 좀 예를 들어 소파 뭐 요런 거 빈백 같은 거 여기다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좀 더 분위기 있게 뭔가 실제 집처럼 혹은 뭐 매장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얘도 마찬가지로 재질을 이걸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과 재질을 입혔다면 그다음엔 조명을 주실 수 있는데 우선 조명 전에 사실 어도비 스테이저에만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라는 이 폴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이거는 이미지를 만약에 이쪽 장면에다가 드래그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장면에다 드래그를 하면 카메라 형태로 들어와 있고 이 장면의 뒷배경으로 해서 배치가 된 상태라고 '카메라와 함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라고 하는 장면이 들어왔고 이 카메라에 조명, 원근, 캔버스 크기, 배경 이미지에 자동으로 맞춥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확인 눌러 볼게요. 요즘에 뭐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테이블 위에다가 이 두 개의 가방과 신발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카메라 선택을 하시고 이미지 일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돌려 놓을까요? 그리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그 장면에 보면 카메라 있고 여기에 보면 이미지 일치라는 게 있고 어도비 센세이 AI가 땅과 뭐 뒤에와 원근 크기 이런 것들을 이미지 크기와 내가 갖고 있는 이 3D 장면의 크기를 다 비교를 해서 조명도 마찬가지로 다 분석을 해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드가 되면서 카메라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일치하는 이미지로 어느 정도 인제 맞춰 줬죠. 휠 누른 상태에서 펜 해 놓겠습니다. 이 장면을 구현하는 거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환경 쪽에 가 보면 이렇게 아예 이 이미지를 환경 맵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어도비 스톡에 가서 저는 디스플레이 테이블 해 가지고 하나 검색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가방이 놓여져서 촬영되거나 장면이 잘 구현될 만한 적당한 걸로 하나 선택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뭐 혹은 가지고 계신 브랜드의 이 촬영된 사진 같은 게 있다면 이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와서 배경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뜨렸고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카메라가 들어와 있고 이 이미지와 일치하게끔 AI한테 한번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어느 정도 배치가 됐고 요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미지 일치 한 번 더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사진 합성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가지고 계신 브랜딩 촬영 사진과 함께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이 상태가 다 돼서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실 수 있지만 렌더링을 한번 걸어서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선 추적하고 지금 있는 해상도 그대로 해 가지고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내보냈을 때는 형식을 PNG나 혹은 포토샵에서 여실 수 있는 PSD 파일 형태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폴더에 렌더링해서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사진을 가지고 어도비 뉴 익스프레스에서 다양한 나라에 우리가 콘텐츠를 마케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진 용도로 제작하는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이후에 플로 3D 그 모델링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재질을 담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완료가 되었고요. 저장 위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백 사진이 완성이 돼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패션 콘텐츠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할 때 콘텐츠 제작을 하시잖아요. 그 제작을 하는 프로세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서브텐스를 가지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디테일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보다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 상단에다가 new.express.adobe.com이라고 적었고요.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CC를 구독하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생성형 AI라고 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거나 생성형 채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생성된 걸 가지고 비디오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바로 마케팅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소셜 미디어에다가 콘텐츠 마케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품이 나오면은 인스타그램에다가 늘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렌더링 했던 그 이미지를, 이 이미지 있죠?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를 열기 누르고 새로 만들기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드는 사이즈는 그냥 원본 가로 세로 비율 그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게시하려는 곳이 인스타다 그러면 거기에 각자 맞는 사이즈로 조정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겠죠? 저는 그럼 인스타용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서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의 사진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걸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나라의 언어들에 맞게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면 번역하기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 번역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글씨를 인공지능이 감지를 하고 한국어로 감지가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배포할 나라의 언어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 그 언어들별로 콘텐츠물이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이 정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언어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기능이죠. 물론 이 글씨에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영상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시리즈별로 그 나라별로 콘텐츠물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별로 나중에 공유해서 스케줄링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배포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 패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로 3D의 패턴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기에 서브텐스 샘플러로 만든 재질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 3D를 켜시고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원피스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보면 원피스 그냥 일반적인 양장 원피스고요. 여기에 인제 재질은 요렇게 재질 패브릭이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패브릭 패널이 지금 어사인이 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서브텐스에서 샘플러에서 만든 패브릭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머터리얼이라고 적혀 있는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때 서브텐스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 서브텐스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SBSAR이라는 포맷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클로에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 안에다가 저희 아까 생성한 패턴을 재질을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리로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혹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 가지고 이 패브릭에다가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적용을 하시는 방법은 클로 사용법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에서 원하는 부분의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 이 카멜리아 요 패턴을 어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사인하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이 소매 부분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해서 소매 부분도 적용을 하면 요렇게 원피스에 동백꽃 모양의 재질이 데님 소재의 재질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이즈가 너무나 크다. 패브릭의 사이즈를 좀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머터리얼 쪽에 보면 서브텐스 재질이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때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셔서 가로 세로 크기의 인제 값을 좀 변경해 주시면 돼요. 20 정도로 해서 좀 더 크게 하셔도 되고 당연히 10 정도로 하셔서 작게 하셔도 되고 예 100 으로 들어갔네요.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된 파일은 애니메이션을 주거나 혹은 스샷 혹은 익스포트해서 또 다른 3D 모델링으로 혹은 실제 생산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효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에서 모션이라고 적혀 있는 데 가서 저희가 패션쇼 같은 데서 런웨이 하는 그런 모션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끝나면 클루에서 제공하는 기본 베이직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샘플러에서 만든 재질이 입혀진 원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도비에서도 믹사모를 가지고 있어서 이 외에도 이 믹사모 페이지에 가서 여러분들 클루의 캐릭터를 업로드하시고 원하시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룸바 춤을 추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장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운로드를 하셔서 다시 클루에 임포트 하시고 애니메이션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클루에서 제공하는 스테이지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추가하시고 다시 렌더링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 마치 패션쇼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해 보면 오늘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일러스트레이터의 텍스트 투 벡터로 패턴을 무에서 유로 제작을 했고요. 이 패턴을 이미지로 내보내고 어도비 샘플러에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3D 재질화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됐죠. 그리고 어도비 서브텐스 스테이저나 페인터에 모델을 가지고 오셔서 가방이나 혹은 신발에 재질을 입혀보는 과정을 해보실 수 있고 렌더링을 통해서 PNG 파일을 생성해내면 이제는 뉴 익스프레스에서 다양한 나라의 콘텐츠를 SNS용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번역하는 기능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 3D에 여러분들이 3D 가상 의류를 만드셨으면 패턴이 있을 텐데 그 패턴에 서브텐스 재질을 입혀서 패션쇼 하는 애니메이션까지 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지금 오늘 배우신 영상으로 패션 업계에서 당장 어떠한 기술이 없어도 프로그램만으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브텐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